후보께 질문하셨습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양, 교육,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양, 교육 개편, 복수 전공, 그 부전공제도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그 교육은 크게 우수인재 유치, 교육의 질적 개선, 양원 교육 지원 강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김 후보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질적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교양 교육 개편에 있어서 지금 그 서울대학이나 어느 특정 대학을 제가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경희대학 같은 데서는 그 인문이나 자연 그 균형 있는 그런 교양 제도를 다 교양 교육으로 다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양 교육에 참여하지만 사실 교양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말 교양을 위한 과목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양이나 그 균형 있는 삶과 가치와 철학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와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은 갖고 가지만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개편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수전공하고 부전공 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 후보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부전공이나 그 복수전공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학과에서 그것을 받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교수님들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보고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순미 후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지난번 1차 때는 이충식, 김두정 두 후보께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홍성권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임기 내 1,000만 원 이상의 교직원 급여를 반드시 인상하고 기성의 수당이 삭감될 경우에도 기존 급여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성의 등록금이 4년간 동결됐고 내년에는 반값 등록금이 대두됩니다. 1차 구조개혁 충북대학교는 기성의 수당 20% 반납합니다. 국립대 총장이 올릴 수 있는 급여는 기성에게밖에 없습니다. 홍성권 후보께서 임기 내 1,000만 원 이상의 교직원 급여를 반드시 인상하고 삭감될 경우 대학 전체 예산을 재편성한다고 하셨는데, 기성회비 인상이 어렵고 135억이 소요되는 이 부분은 기성회비 15%를 인상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저도 급여 인상 의지 있습니다. 이 공약이 급여 인상을 실제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급여 인상에 대한 의지 표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교수회에서 이제 보내온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주시다시피 현재 지방국립대 중에서도 비교해도 우리 대학 교직원들이 급여가 한 1,000만 원 정도 낮습니다. 국립대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직의 장으로서 저희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급여도 낮은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무슨 다른 대학의 발전을 저희가 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저의 기본적인 의지와 철학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저희가 수강성 그런 개념으로 기성회를 전용하기는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오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 그 학생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좀 느낍니다. 이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까지 서울 학생들에 비해서 안목이 많이 부족하고 진로 지도나 인성 지도, 본인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이런 그 제도적인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학생 처하고 인재개발원을 학대 개편해서 인재개발처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을 하고 그 인재개발처를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덧붙여서 우리 교수님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생들과의 전담 지도 교수제를 통해서 학생 그런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시간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확인을 다음 기회에 해보겠습니다.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미 후보께서 여쭤본 것은 임기 내에 1천만 원에 대한 임금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약 830억 원 정도 규모인 기성회의의 그러한 15%의 인상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의 임기 내에 1천만 원 인상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임기 내입니다. 임기 내에 인상으로 한다면 등록금 인상 효과는 15%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록금을 인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등록금과 기성회비와 관련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통해 강구하시겠다는 건가요? 등록금과는 무관한 다른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동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1차 때는 홍성권, 정상철 두 후보께 질문하셨습니다. 예, 김순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순미 후보님은 여성 총장의 선택으로 충남대 역사를 다시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여성이 총장이 된다는 것 이외에 여성 총장의 리더십이 갖는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인 남성 총장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건가요? 반면에 여성 중에서도 남성보다 더 남성적인 리더십을 앞세우는 명예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비추어서 김순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남성 총장의 한계를 좀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혹 남성 총장이라도 김순미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어떤 점들이 충족되어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불행하게도 남성이라 꼭 배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1차 토론 때의 답변은 제가 나온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가 바라는 것이 여성 총장과 남성 총장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남성과 여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이면 우리가 60주년이 되고 60년 동안 남성 총장들이 써온 일들을 우리가 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60년을 새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남대학교를 어떻게 새로운 도약으로 갈 것이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 외에 여성이 갖고 있는 생각이 더 합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회는 왜 여성의 어떤 리더나 지도자들을 원하고 이미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총장으로서의 능력 외에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점 국립대학의 총장들이 전부 남자인데 여자 충남대학 총장이 하나 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세계의 지도자 중에 여자가 하나 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면으로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성이 특별히 여기서 이 부각시켜서 여성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바는 없고 우리 구성원 모두도 그 정도의 상식에서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제게 질문을 주신 김순미 후보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미 후보님은 현재 우리 대학 그 운영 체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학 운영 체제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현재 우리 대학의 운영이 많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소위 허례허식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대학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대학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제로의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루어져도 상당한 재원을 우리가 세이브해서 투자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학 재정 운영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꼭 대답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은 누가 합니까? 여성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소한 나가는 부분, 허례허식적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공약 중에 정확하게 계산된 것만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구호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재정은 좀 더 획기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학교 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더 크게 들여올 수 있느냐, 이것은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그런 기술 지주 회사나 수익성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우리가 기존에 벌어들이는 것 외에 더 큰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제가 지나는 4년 말고 앞으로의 60년 더 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간마다 꼼꼼하게 살펴서 지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하고 재정 자원이 함께 결부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사람이,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이 충남대학교 돈을 어떤 생각으로 쓰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맞는 그곳에 정확한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